안녕하세요. 시험부동산 솔루션입니다. 고도국제 신도시 3단계 이제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 우미린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예당이 있었어요. 예당이 있었는데 일단 결과를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말씀드리면 111 타입 테라스 세대죠. 111 타입은 이제 마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당에서 이제 중간에 좀 끊긴 것 같고 그 다음에 101 타입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기에 뭐 한 50개에서 한 70개 정도? 그 정도는 아마 뭐 남아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무순위 줍줍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거기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후에 일정이 또 나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또 정보를 빨리빨리 받는 대로 커뮤니티에 또 올려드리니까 네,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미린 프레스티지 이제 B타입하고 D타입이 2순위까지 진행이 됐는데 2순위까지 진행이 됐어도 미달이 좀 났어요. 일단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델하우스에 유닛이 나와 있었으면 미달이 안 났을 거예요. 미달이 안 났는데 저희 이제 간신고객 등록해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B타입을 조금 추천드리기는 했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모델하우스에 유닛이 설치되어 있는 쪽으로 좀 몰리기도 하거든요. 청약 이런 결과를 보면. 근데 B타입이 A타입하고 사실은 동일한 구조고 구조가 이제 안방 구조만 조금 다른 구조인데 호불호가 살짝 뭐 갈리기는 하겠지만 저는 나름 이제 그런 구조를 좀 좋아해요. 왜냐면 여성분들이 파우더룸을 좀 넓게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B타입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이 별도로 이제 갖춰져 있고 안방 구조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나름 괜찮게 이제 봤었습니다. 그래서 간신고객 등록해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좀 뭐 B타입을 넣어주셔서 괜찮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간거리가 한 35m에서 많은 데는 이제 한 40m 조금 넘는 그런 거리로 되어져 있는데 B타입에도 보면은 전면동에 한박산 라인 뷰가 나오는 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노려보시길 이제 저는 바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좀 추천을 드렸었고 일단 오늘 B타입, D타입 선착순 마감이 뭐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뭐 정보는 안 들어와서 정보가 들어온 대로 제가 알려드리고요. 일단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마감이 됐지 않을까. 일단 대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지만 테라스에는 거의 다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101 타입은 좀 남지 않을까 싶고요. 뭐 D타입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 구조이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D타입은 명확하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에 그 동탄 규제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죠. 기존에 이제 올라갔던 이제 매물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일단 거래가 좀 많이 그래도 전보다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많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풍선 효과가 조금씩 이제 불어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매도자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이전 영상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고도국제 신도시의 기축의 매물들을 보면 실제 바로 입주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매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는 매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일주일 동안 돌아왔을 때의 상황을 보면 임차인이 이제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월세나 전세가 맞춰져 있겠죠. 그래서 뭐 연차에 따라서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 또는 뭐 2+2로 이제 갱신이 가능하잖아요. 뭐 2년이라든지 4년 기점으로 매물이 이제 많이 나왔다가 뭐 줄어들었다가 하는 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 만기이셨던 분들은 지금 동탄 규제 소식이 나오고 난 이후에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걷어들이고 있는 상태고 왜냐면 기존에 이제 저렴하게 내놨다고 어차피 지금 이제 실거주 아니면 대출이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굳이 이렇게 지금 뭐 저렴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나 조금 기다렸다가 차라리 그냥 내년에 뭐 만기 전에 시세를 조금 보고 다시 매물을 내놓겠다 이런 분들이 늘어난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매매 물건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거래가 되는 상황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 발표된 이후에 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입지를 가지고 있는 센시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또 새로 찍혔죠. 84 같은 경우에는 9억이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같은 시기
시기에는 이제 저도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실거래가 한 달 30일 이내 이제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실거래 신고를 조금 늦추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매수자 분들은 이런 시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매수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움직이셨으면 이제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덕국제 신도시에도 이제 규제 지역 발표가 나온 이후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가가 나오고 풍경채 2차 네, 에듀타운. 네, 저희 사무실 이제 바로 앞에 있는 풍경채 2차 에듀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신고가가 나왔고요. 일단은 신고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거래가 뜨지는 않았을 텐데요. 지금 풍경채 3차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타입이 하나 거래가 또 됐습니다. 거래가 됐고요. 신고가는 아니고 괜찮은 가격에 저는 이제 됐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6억 후반 정도에 바로바로 조금 이렇게 거래가 되는 상황이고 7억 2천이라든지 이런 금액에 지금 현재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6억 후반에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 나오는 물건들은 7억 2천이라든지 7억 3천 이렇게 매도자 들이 풍경채 2, 3차 같은 경우에는 매물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자인 하우스디에 대해서 일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라이브 방송을 하게 키게 됐고요. 일단 수자인 하우스디의 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전에 지금 현재 이제 수자인 풍경채가 이제 미분양이 났죠. 그래서 수자인 풍경채에 대한 홍보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수자인 풍경채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평택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 서울 수서역에서 SRT 타고 딱 21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차 안을 슬쩍 봤더니 평일 낮인데도 빈자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평택의 열기가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네, 그게 바로 평택의 힘이죠. 지금은 SRT지만 앞으로 수원발 KTX에 GTX AC 노선까지 개통이 되면 사실상 강남 생활권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모든 길은 평택으로 통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의 진짜 알짜 입지를 보러 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품고 있는 고덕 국제신도시, 그중에서도 알짜배기 입지에 들어서는 수자인 풍경채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지제역의 광역 교통망은 물론이고요. 1호선 서정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주변 인프라까지 즉시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이죠. 네, 맞습니다. 서정리역 인근은 이미 유명 브랜드 카페와 맛집, 생활 밀착형 상권이 꽉 들어차 있잖아요. 산책하기 좋은 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고요. 고덕 국제신도시 1단계의 완성된 인프라를 내 집 앞마당처럼 바로 누릴 수 있다는 게 이곳의 가장 큰 실속이자 경쟁력입니다. 네, 탄탄한 교통과 완성된 인프라를 동시에 거머쥔 이곳, 지금 바로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와, 올 때마다 느끼지만 규모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기자님, 요즘 삼성 관련돼서 아주 뜨거운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핵심은 삼성전자 P5 라인 공사 재개입니다. 한동안 관망세였던 시장이 이 소식 하나로 다시 재가동 모드에 들어갔어요. 80조 원이 투자되는 국가전략 자산이 다시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확실한 배후 수요가 보장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기자님, 삼세권뿐만이 아니라 근처에 또 다른 대형 호재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인근에 조성될 고덕 R&D 테크노밸리예요. 삼성전자와 연계된 지식 기반의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고소득 전문직 인력이 대거 유입이 되겠죠. 아, 그러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R&D 테크노밸리까지 그야말로 쌍끌이로 양질의 일자리가 폭발하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단순한 공장 근처가 아니라 거대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압도적인 입지 안에서 완벽한 직주 근접에 마침표를 찍는 곳이 바로 수자인 풍경채입니다. 네, 직주 근접의 스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야기할수록 궁금해지는데요. 말만 하지 말고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죠. 드디어 현장에 왔습니다. 기자님, 여기 단지 규모가 꽤 크죠?
네, 1단지와 2단지를 합쳐서 총 1126세대 브랜드 대단지입니다. 상품성은 이미 증명된 거나 다름없네요. 네, 게다가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나오기 때문에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저렴한 평택시장에서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님, 저희가 방금 사업지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눈앞에 딱 학교가 있네요. 네, 이곳이야말로 학세권의 정석입니다. 민세초등학교, 민세중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요. 송탄고등학교도 도보권이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가 있어요. 네, 요즘 학부모님들은 단지랑 학교가 얼마나 가깝느냐를 최우선으로 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인근에 조성 중인 에듀타운을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제학교가 들어서면 이 일대는 평택을 넘어서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글로벌 교육 중심지로 거듭날 겁니다. 와, 단지 바로 앞 학세권 프리미엄은 기본이고 글로벌 교육 환경까지 곁에 두는 거네요. 또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미 완성된 서정리 학원가까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잖아요. 교육 인프라를 양손에 다 쥐고 있는 셈인데 이 정도면 교육에 있어서는 빈틈이 없는 완벽한 육각형 입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정말 그렇네요. 여러분, 여기서 전문가들이 눈여겨보는 특급 미래 꿀팁 하나 나갑니다. 잘 맞춰보세요. 자, 이 단지 바로 앞에 곧 무엇이 들어올까요? 바로 BRT 노선 아닌가요? 네, 정답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이 BRT가 개통되는 순간 판도가 바뀝니다. 단지 앞에서 BRT를 탄다는 건 신도시의 모든 인프라를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리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세종시 사례만 봐도 BRT 노선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단지의 선호도나 가치 평가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지도를 사는 거잖아요.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이 BRT가 완공되면 입주민들은 지하철역을 단지 앞에 둔 것과 다름없는 정시성을 누리게 됩니다. 수자인 풍경채는 그 미래 프리미엄의 출발점을 선점하고 있는 셈이죠. 네, 세종시에서 증명된 그 BRT 효과가 이곳 고덕에서 재현될 날이 머지 않았네요. 주변에 마지막으로 이 쾌적함, 단지 주변의 공원 역시 정말 많습니다. 네, 댕당공원, 아홉거리 근린공원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해서 완벽한 공세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곳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짚어주시죠. 네, 이게 핵심입니다. 정부의 10.15 대책 이후에도 평택은 여전히 비규제 지역입니다. 비규제 지역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가격 경쟁력이 매우 높다는 점, 규제는 덜하면서 가치는 확실한 곳, 지금이 기회라고 봅니다. 네, 삼성의 비전과 완성된 인프라, 그리고 브랜드 가치까지 여러분도 현장에 꼭 나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탐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수자인 풍경채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죠. 네, 공공택지이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져 있고, 일단 수자인 풍경채가 이제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제 사업 구조에 있다라고 보셔야 하는데요. 고독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P1, P2, P3 이제 패키지형 공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토지 대금을 이제 10% 이제 계약금만 납부를 하면 건설사에서 이제 바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토지비랑 상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토지에 대한 이제 이자 비용이라든지 뭐 이제 PF에 대한 그런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가 5억대에 나왔다는 거는 분양받는 사람의 이제 입장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좋고, 건설사의 입장에서도 좋고, LH의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이제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병점역 남측에 위치한 자이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이제 모집 공고가 나왔죠. 분양가가 8억이에요. 그래서 민간 택지에 개발이 들어가는 곳은 건축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분양가가 지금 7, 8억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공공택지라는 장점을 그래도 이 시기에는 좀 활용을 하시면 분명히 추후에는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자인 풍경채 같은 경우에 현재 진행상 지금 9평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 분양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순위로 들어가면서 계약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 게 아니라, 고덕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택이라고 하면 지제역이라든지 아니면 고덕을 먼저 손님들이 이제 보시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순위가 나오자마자 계약이 빠르게 진행이 돼서, 전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층부 밖에 이제 남지 않은 상태고, 84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9평이 한 60% 정도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미린 예당이라든지 뭐 우미린의 이제 선착순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소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이제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좀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엘리프 고덕 센트럴 하이가 이제 7월 말 예정인데 그때가 이제 또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뭐 8월 초까지 보통 휴가철이다 보니까 8월 중순까지도 조금 밀릴 수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공고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7월 말이라고 들었는데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수자인 풍경채보다는 2, 3천이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거주 여건이 없다 보니까 주변 시세 대비 100% 이상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공고가 나오는 즉시 수자인 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제 선착순 마감이 끝날 수 있다, 무순위 줍줍이 끝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수자인 하우스 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자인 하우스 D 같은 경우에는 깜깜이 분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자인 풍경채가 경쟁률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아테라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홍보 비용을 많이 들여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깜깜이로 청약을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청약 경쟁률은 이제 낮았겠죠. 그리고 청약을 이제 모르고 이제 넣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시는데 내일부터 15일까지 정당 계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정당 계약이 끝나고 또 이제 선착순을 진행을 하겠죠. 또 선착순 진행을 하고 또 무순위 줍줍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빠르면은 아마 이달 말일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연이 되거나 하게 되면 아마 8월 달쯤 진행이 될 텐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수자인 풍경채와 수자인 하우스 D 같은 경우에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도 동일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입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인 67블럭에 들어서는 거고요.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3층이고 총 403세대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세대수가 조금 약한 부분은 있어요. 약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주차 대수나 이런 거는 공공에 비해서, 왜냐면 수자인 하우스 D도 민간에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민간 분양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실거주 의무도 없을 뿐더러 이제 주차 대수도 높다. 이 부분이 조금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 환경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인 풍경채는 이제 1단계하고 붙어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수자인 풍경채 1단지 같은 경우에는 3년 실거주 의무가 있고요. 수자인 풍경채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자인 하우스 D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실거주 의무가 없고요. 위치를 살펴보면 일단 BRT 정류소가 상업지역 여기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미린 위치가 여기죠. 우미린 2차가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자인 하우스 D 바로 북측에는 또 우미린이 진행을 하는 우미린 프레스티지 3차가 또 들어가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내년에 아마 진행을 하게 되면 내년 3월에 또 건축비 인상이 있겠죠. 건축비 인상이 된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되면 또 분양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수자인 풍경채 같은 경우에도 3단계에서 첫 스타트로 분양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수자인 하우스 D 같은 경우에도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보다는 분양가가 올라갔는데 일단 내년에 우미린 프레스티지 3차가 이름이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미린 3차가 북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단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역시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자인 하우스 D보다는 당연히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RT 정류소가 단지 남쪽 가까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BRT 정류소 그리고 초등학교 그러니까 즉 신혼부부라든지 어린 자녀분 뭐 유치원생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두신 이제 학부모분들이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주택형 안내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동일하게 수자인 풍경채와 84A 타입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는 동일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4B 타입이 들어가 있고요.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하우스에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으나 지금 이제 고덕에서 방이 이제 4개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이 3룸 2욕실의 구조보다는 조금 더 선호도가 이제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방 4개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84B 타입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고 안방에 이제 알파룸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재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방 4개인 구조가 그래도 84B 타입이 84 타입에서는 이 타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수자인 풍경채를 봤을 때 C타입도 선호도가 조금 높은 경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타워형에서 그 단점을 꼽자면 측면에 창이 들어가는데 지금 수자인 풍경채라든지 수자인 하우스 D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창이 없어요. 그래서 단열적인 부분에서 타워형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단열 측면에서 조금 보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불필요한 이 데드페이스인 복도 공간을 줄이면서 선택형으로 갈 수 있는데 대다수 침실 3을 이제 넓게 이렇게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데드페이스 죽는 복도 공간을 방으로 이제 확장을 하면서 안방보다 더 넓은 방이 하나가 더 나오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봤을 때 84C 타입도 구조가 너무 괜찮은데 너무 잘 빠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84C 타입도 계약률이 굉장히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84C 타입의 또 하나의 장점은 드레스룸이 각 방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붙박이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인기가 그래도 높은 그런 상태이고요. 101 타입은 이제 수자인 풍경채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고덕 국제 신도시에서 대형의 선호도보다는 84의 선호도가 조금 높다 보니까 황금성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조금 빠른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언제쯤 대형 선호도가 좀 높아질지를 제가 판단을 해보면 일단 지금
고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유치원 초등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작년서부터 서서히 이제 시작을 해서 중등 시장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나이대가 고덕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0대에서 뭐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대형을 소화하기에 소득이라든지 이런 수준이 조금 낮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향후에 보시면은 대형이 사실은 더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리고 8사에 거주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산 규모가 늘어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흘러갔을 때는 대형으로 이제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거는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8사보다는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후반이라든지 40평대 초반 아니면은 그 이상 그런 아파트들의 선호도가 높거든요. 한 5년 정도 이후에는 점차 대형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바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되신다면 저는 8사보다는 오히려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101 타입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01 타입 같은 경우에는 포름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기본이 포름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뭐 6억 중반대의 분양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해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자인 하우스 D 같은 경우에 단지 배치도를 보면서 좀 로얄동을 제가 좀 판단을 좀 해드리면, 일단 이제 대로변에 소음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3동하고 4동 쪽보다는 1동이라든지 2동이 로얄동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이 층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개방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뻥뷰 이런 것들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1동과 2동이 가장 빨리 소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2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들 위주로 이제 배치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시공사에서도 이쪽 동이 로얄동이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형 배치 자체를 대로변 소음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3동과 4동으로 배치하기보다는 2동 쪽으로 배치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자인 하우스 D에 이제 뭐 선착순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형이 아니고 8사 같은 경우에는 1동의 5호 라인 C타입이긴 한데 그래도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빨리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동의 뭐 1, 2호 라인이라든지 이쪽이 좀 빨리 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2동의 B타입이라든지 아니면 4동의 5호 라인 C타입이죠. 요게 이제 가장 빨리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외에는 이제 뭐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에요. 7월 말일부터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사가 좀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일단 3단계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분양이 굉장히 많아요. 공공 분양이 많기 때문에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고덕 센트럴 하이, 수자인 풍경채, 그리고 우미 1차, 그리고 우미 2차, 내년에 진행할 우미 3차, 그리고 수자인 하우스 D, 그리고 엘리프가 이쪽으로 하나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고르셔야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고르셔야 하는 거고, 위치가 마음 안 든다면 웃돈을 뭐 더 주시고 에듀타운이라든지 아니면은 서정리역 주변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신축 공급단지들이, 그러니까 입주단지들이 점차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에 이제 그 구축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8년에서 10년 차가 넘어가면 구축으로 조금 넘어가는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축이 빨라진다는 거는 구축의 매매가 조금 안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저는 기존 기축단지도 입지를 선별해서 분명히 들어가셔야 하는데 입지를 선별해서 무조건 들어가셔야 하고 만약에 애매한 입지인데 금액이 비슷하다 그러면 차라리 신축 중에서 입지가 그래도 나름 괜찮은 단지로 골라서 가셔야 조금 더 뭐 시세 차익이 조금 크게 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일단은 뭐 제가 네이버 톡톡으로도 상담을 해드리고 또 전화를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전화를 주시면 또 제가 전화 상담도 해드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은 좀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하게 좀 진행을 했는데 네 벌써 시간이 한 40분 정도 흘러갔네요. 네,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말에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궁금하신 사항들 좀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아는 선까지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서부터 일단 올려주신 거를 제가 질문에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은 불타는데 삼성을 품은 고덕은 왜 이리 조용하나요? 뭐 이유는 한 가지죠. 일단 지금까지 공급이 일단 동탄 같은 경우에는 더 지어질 수 있는 땅 자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을 또 빨리 했죠. 공급을 빨리 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평택하고 동탄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은 빈 땅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동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탄 이 신도시 끝이 산이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산을 넘어가면 이제 용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완성이 된 도시이고 인프라도 완성이 되어져 있고 인구 밀집도도 평택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적인 인프라도 지금 현재 GTX-A가 다니고 있고 이제 학원가라든지 상권 형성이 빠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액적인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동탄이 묶였고 기흥이 묶였고 구리가 묶였잖아요. 그러면 구리 쪽에 들어가려고 했던 분들이 남양주 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동탄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분들이 병점이라든지 아니면 수원 권선 쪽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안양 평촌으로 움직이려고 했던 분들이 안양 일부 지역이라든지 군포 3본 그 다음에 안산까지 지금 현재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 풍선 효과가 또 그대로 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규제 지역이 어디가 특정하게 지정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대규모로 이제 수도권이 대다수 이제 묶이게 됐거든요. 그러한 형식으로 저는 이제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동탄이 묶이게 되면서 평택이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다. 평택에 대한 교통 호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삼성뿐만이 아니라 또 삼성 이제 뭐 협력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산업단지들도 지속적으로 계획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평택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덕 왜 이리 조용하나요? 아니요. 조용하지 않고요. 네. 신고가 나오고 있는 거 분명히 보셨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과거에 21년도 불장일 때 고덕 같은 경우에는 10억 언저리까지 국평으로 갔던 지역이잖아요. 과거에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과천 같은 경우에도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반토막이 났는데 정거점을 다 회복하고 그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재건축의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도 있습니다만 교통도 물론 좋아진 부분도 있고 강남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천이 올라가는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고점은 갱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동성과도 연관이 있고요. 인플레이션이랑도 연관이 있고요. 여러 가지 연관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데 그 시간을 조금 기다리셨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네, 고덕 조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네, 동탄이 묶였던데, 네, 평택의 풍선 효과가 있나요? 네, 그 커뮤니티에 보시면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지역 현황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리역 복합 개발은 나가리가 된 건가요? 뭐 일단은 과거에 이제 그 미래에셋 컨소시엄에서 복합 개발한다고
하려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조금 개발에 대한 그런 이슈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PF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게 아직 해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해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 조금 이제 계속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계획된 거는 언젠가는 다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질문을 또 하나 또 해주셨는데요. 1단계 시범단지도 5억대인데 분양단지가 메리트가 있을까요? 1단계 시범단지 5억대가 국평 기준으로 인스빌이 뭐 5억 초 중반에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뭐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인 것 같고 네, 8억원 같은 경우에도 6억 초반에서 6억 중반 수준으로 뭐 포진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거는 뭐 인스빌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1단계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급매로 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2단계에도 이렇게 급매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올해가 좀 지나면 상황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 이렇게 급매가 많이 나오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이유가 일단 1단계 같은 경우에도 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경쟁률이 120대 1 정도씩 나왔어요. 청약 경쟁률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초피가 조금 많이 붙었었죠. 시범 단지다 보니까 시범 단지의 매력이 있다 보니 피가 많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파리 대책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이 겹쳤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피가 어느 정도 많이 빠졌던 흐름이었고 그리고 풍경채 1차 같은 경우에도 피가 많이 형성이 안 됐던 단지죠. 그러다가 이제 규제 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코로나발 저금리가 겹쳐지면서 그때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가면서 시세가 많이 올라간 상태였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저금리 기조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안 하면 바보라는 취급을 받았을 정도로 그리고 아파트가 규제 지역에 묶이다 보니까 은행에 돈을 맡겨서 이걸로 뭐 이자가 안 나오다 보니 사람들이 추가로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많이 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금리 기조였기 때문에 제로금리였죠. 그러면 대출을 안 받으면 이상해지는 시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오피스텔도 사고 그걸로 그 다음에 뭐 지산도 사고 상가도 사고 이렇게 대출을 레버리지를 이용하면서 마구잡이로 투자했던 시기로 갔어요. 그죠? 그랬던 시기에서 갑자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면서 5% 6%대 금리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대출을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했던 분들의 경매도 나오고 또 레버리지를 더 많이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게 되고 또 전세금이 4억 이상까지 갔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전세금이 역전세를 맞게 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급매로 내놓는 상황들이 많았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해소가 조금씩 되고 있다. 1단계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2단계 같은 경우에도 파라곤 에드포레 같은 경우에 이제 입주할 당시에 2% 후반대 아마 금리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주택담보대출. 근데 감정가를 8억씩 해줬던 단지다 보니까 대출을 5억씩 해줬어요. 근데 분양가는 얼마였죠? 4억 초반 뭐 확장비 이자까지 합치면 4억 중반이었죠. 그러면 분양가보다 대출을 더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금리 기조였으니까. 근데 파라곤 에드포레 같은 경우에도 금매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고정금리라고 하는 5년 변동금리예요. 그게 21년도 입주를 했다 보니까 26년도 올해 7월에 입주했죠. 올해 7월, 8월이 되면 금리 변동 시기예요. 그러면 금리가 2% 후반대 금리를 내다가 갑자기 4% 중반, 5%대 금리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대출을 많이 내신 분들은 금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풍경채 2, 3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때 당시 입주할 때 이제 금리 수준이 조금 높았기도 하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자산 규모가 안 좋은 규모가 아니라 좀 탄탄하신 분들이 좀 많이 이제 청약을 하시고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파실 분들이 없는 거죠. 풍경채 2차, 3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입지적으로도 사실 뭐 초등학교 길을 건너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고덕초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풍경채 2차, 3차가 리딩으로 가고 있는 거고, 파라곤 에드포레 같은 경우에는 미계약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산이 탄탄하지 않은 사람도 줍줍을 이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5년 금리 변동 시기에 와서 지금은 급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작년부터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7월, 8월이 지나면 급하게 매물을 내놓은 물량은 거의 다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호가 자체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 8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급하게 정리될 사람들은 정리가 됐고, 내년 시장으로 가면 지금 풍경채 2, 3차보다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게 원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나 2단계 같은 경우에 시세가 많이 끌고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 저는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세를 평택에서 리딩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센시티와 그리고 힐스테이트, 네, EBC죠. 네, 그쪽에서 리딩을 같이 해나가면서 2단계하고 1단계 쪽도 서서히 이제 정리가 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지금까지 버티셨는데 1단계, 2단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일단 그 수자인 풍경채와 수자인 하우스디 같은 경우에는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로얄동, 로얄층 이런 것들을 좀 잘 뽑거든요. 네, 잘 뽑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잘 파악을 해서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자인 풍경채, 그 다음에 수자인 하우스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처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톡톡 상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쭉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주말이신데 이렇게 또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현재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시온부동산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남은 주말 좋은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